육아하시면서 가장 고민되고 힘든 부분이 뭘까요? 혹시 훈육인가요? 우리 아이 요즘 때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적 다들 있으시죠? 저도 아이한테 화내고 혼내고 나서 잠든 아이 얼굴 보면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에 후회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. 육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혼자 눈물 흘린 적도 많이 있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때 부릴 때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. 저는 8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20년 차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. 제가 어린이집에서 보는 아이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있는 아가들이에요.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떼부리고 울고 뒤로 넘어가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울 때가 종종 있답니다.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가들은 걷고 뛰고 하면서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자기 표현을 시작하는 시기예요.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아주 세게 울고 밑도 끝도 없이 뒤로 넘어가고 시간, 장소 불문하고 떼를 쓰니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이 시기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인지 발달이나 언어 발달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. 아이가 부모님의 말이나 선생님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협상이나 타협이 잘 안 돼요. 하지만 아이가 그런 데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. 화장실에서 손 씻으러 가서 더 씻고 싶다고 울 때도 있고 식사 시간에 음식을 손으로 주물거리면서 저지려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할 때 또 울고 친구 장난감을 빼앗아서 중재했을 때 등등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떼부리고 울고 훈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. 실제로 저희 어린이집에서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. 저희 반에 14개월 된 아가가 손 씻기를 하고 나올 때마다 거품으로 손을 계속 씻겠다고 울고 떼를 부려요. 나가지 않겠다고 딱 버티고 서서 큰 소리로 울거든요. 그러면 저는 3번까지 허용해주고 충분히 손을 씻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. 세연아, 거품 3번만 하고 손 씻고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자, 이제 2번 남았어.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번 씻고 나갈 거야. 이렇게 말해요. 그리고 3번째가 되어서 3번 다 씻었네. 이제 나가자. 그리고 나가자고 하면 떼를 쓸고 울기 시작해요. 그럼 저는 세연아, 비누로 손을 계속 씻으면 손이 아예 아프대.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울고 떼를 부립니다. 그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해도 아이는 알아듣지를 못해요.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나 간식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어요. 우리 세연이가 좋아하는 귤 먹으러 갈까? 아니면 세연이 좋아하는 미끄럼 타러 가자. 라고 아이가 좋아하거나 흥미있어 하는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좋아요. 그것도 안 된다면 아이를 번쩍 안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. 손을 더 씻고 싶지만 손이 아야해서 안 되는 거야. 다음에 또 씻자. 위험해서 선생님이 안고 나갈 거야. 라고 말하면서 안고 나옵니다. 그런 다음에는 나와서 세연아, 더 씻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그만 씻고 나오자고 해서 속상했어? 라고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줍니다. 아이가 떼를 부리기 시작하면 일단 어휴, 또 시작이네 하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. 그럴 때 엄마가 심호흡 한번 하고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. 엄마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없을 뿐더러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. 거품으로 손 계속 씻으면 아야해서 안 되는 거야. 대신 엄마랑 클레이 놀이 재밌게 하자. 라고 안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거리로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울면 잠깐 기다려주세요. 아이가 계속 운다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아이도 원하는 걸 하지 못해서 속상해서 우는 거다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엄마 마음도 조금 편할 거예요. 그때 우는 아이 달랜다고 계속 설명하거나
다그치면 아이에게는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. 아이가 빵 터져서 울다가 조금 진정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때 세연이 손 더 씻고 싶었는데 그만 씻으라고 해서 속상했어? 라고 속상한 마음 알아주시고, 그런데 비누로 계속 손을 씻으면 손이 아야 한대 라고 안 되는 거 한계를 제시해 주시면서 세연이 좋아하는 우리 간식 먹으면서 퍼즐 놀이 할까? 라고 좋아하는 놀이나 간식으로 관심을 전환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 사례로는 14개월 된 아가인데요. 점심시간마다 음식을 손으로 만지고 집어 먹고 싶어 해요. 제가 밥을 먹여주면 절대로 안 먹고 뒤로 넘어가듯이 심하게 울어요. 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숟가락에 밥이랑 반찬을 떠서 손에 쥐어주니까 그건 또 먹더라고요. 그것도 싫으면 또 손으로 만지고 싶다고 또 울거든요. 우리 세연이 반찬 손으로 만지고 싶었어? 그런데 손으로 반찬 만지면 지지 묻을 수 있어. 세연이 배고파서 냠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손으로 만지면 지지 묻어서 못 먹는데.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떠서 맛있게 먹어보자.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. 그런데 아이가 14개월 된 아기이기 때문에 협상이나 타협이 잘 안 돼요. 그래도 계속 울고 만지고 싶어 해요. 그래서 대안책으로 작은 접시에 작게 자른 반찬을 따로 주는 거예요. 이건 세연이가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손으로 또 집어 먹더라고요. 그러면 아이가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옆에서 밥을 먹여주면 또 잘 먹어요. 사실 이 경우는 훈육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훈육은 화를 내거나 혼내서 무섭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 좋아요. 2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이나 흥미거리로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. 아이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게 훈육 방법도 다 달라지겠죠. 아가들이 울고 떼부릴 때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또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사랑도 주는 존재잖아요. 육아라는 과정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아이도 성장하지만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24개월 이전에 아이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. 저는 20년 가까이 어린이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어요. 실제 사례들과 경험담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육아에 필요한 정보나 아이와 간단하지만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법에 대해서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놀이와 육아에 대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